이와 같은 부스터샷 의무화 조치에는 2차까지 접종받은 의료 종사자들이 최근 오미크론의 돌파 감염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스터샷 접종 자격이 되는 모든 의료 종사자들은 앞으로 2주 안에 부스터샷을 맞아야 합니다. 아울러 호컬 주지사는 요양원을 위한 새로운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주지사는 요양원의 모든 방문객들은 수술용 마스크와 같이 감염 예방 효과가 보다 좋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방문 24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데이비드 촉시 뉴욕시 보건국장은 오늘부터 뉴욕시의 대부분의 백신 접종소에서 12세 이상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여선입니다. 지난밤 폭설로 뉴욕 뉴저지 일원의 아침 출근길은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일단 폭설은 지나갔으나 오늘 밤부터 돌풍과 급격한 기온 강화가 예상돼 빙판길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안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요일 새벽부터 금요일 아침 사이의 폭설로 7일 밤부터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급강하한다고 국립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눈폭풍은 뉴잉글랜드 쪽으로 이동했지만 7일 오후부터 바람이 돌풍으로 바뀌며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기상통보관들은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에는 간밤의 폭설 여파로 눈길 차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뉴저지주 남동쪽 브런즈윅의 18번 도로에선 트레일러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한동안 차량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아침 8시경 뉴저지 턴파이크에는 시간당 1인치씩 눈이 쌓였고 턴파이크를 제외한 주요 간선도로에는 상업용 차량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간밤의 폭설로 주내 학교들도 등교 시간을 오전 11시로 늦추거나 등교일을 다른 날로 변경하는 등 일정 조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국립기상청에서 발표된 적설량에 따르면 몬머스 카운티 웨스트 프리홀드에 7.6인치, 글로스터 카운티 윌리엄스 타운에는 6.5인치, 버겐 카운티에는 6.1인치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한인타운 밀집 지역의 폭설로 인한 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많은 양의 눈으로 거리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 상가 밀집 지역이 여느 때보다도 한산했습니다. 브로드에비뉴의 한 식당 대표는 갑작스럽게 내린 눈으로 오늘 하루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폭설이 덮친 뉴욕의 아침 풍경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폭설에 대비해 수백 명의 시청 직원들이 밤새도록 도로에 소금을 뿌리고 웨스트사이드 고속도로 입구에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위한 간판을 설치해 큰 사고에 대비할 수 있었다고 위생국은 밝혔습니다. 에드워드 그레이슨 뉴욕 위생국장에 따르면 이번 폭설로 퀸즈와 스테이튼 아일랜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라가디아 공항의 적설량은 8.4인치, 브롱스는 7.1인치, 맨해튼 미드타운은 6.2인치를 기록했습니다. 6일 저녁 필머피 주지사는 뉴저지 전역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립기상청은 뉴저지 21개 카운티에 대설주의보 또는 대설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눈은 멈췄고 기상특보는 해제됐지만 오늘 밤부터 강추위가 예상된다고 국립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뉴저지 북부 지역의 오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다가 밤에는 10도 미만으로 급강하해 빙판길 운전에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고 국립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 이달 들어 두 번째 추위가 됩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은 의료진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한 코로나19 환자들에 비해 병원 인력은 부족한 상황에서 뉴저지 홀러네이 메디컬 센터의 의료진들도 과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월에도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며 1일 신규 입원자 수가 5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의료 관계자들은 2년 동안 코로나19와 싸우며 끝없는 과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뉴저지의 경우 14곳의 병원에서는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이번 주 주말까지 3곳의 병원도 명단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700명을 넘겼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찾는 뉴저지의 홀리네이 메디컬 센터에 간호사 및 의료진들은 최근 급증한 코로나19 환자들로 인해 인력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홀리네이 메디컬 센터 테넥 지점의 아키토 간호부장은 간호사들이 과로로 탈진할 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전했습니다. Just before the holidays, we were under 30. Yesterday, we were over 90. So we've seen a significant increase. It's always a worry. It's always a concern in the back of my head. 어제 홀리네이 메디컬 센터 테넥 지점에서는 106명의 직원들이 병가를 냈으며 그중 26명은 간호사였습니다. 뉴저지 의료진 6천여 명이 성탄절 연휴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주정부는 연방정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효선입니다. 오늘 질병통제예방센터 3C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부스샷 접종 간격을 기존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더나 CEO가 백신 4차 접종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지영 기자입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가 현재까지 맞은 백신의 효과가 앞으로 몇 달 내로 떨어질 것이라며 4차 접종, 이른바 2차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6일 CNBC에 따르면 방셀 CEO는 이날 골드만삭스가 주최한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부스터샷 효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할 것이며 올해 가을 무렵 4번째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기저질환자나 고령자는 올 가을부터 앞으로 수년간 매년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백신 개발과 관련해선 현재 개발 중이지만 향후 2개월 안에 출시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또 다른 코로나19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의 엘버트 불러 최고 경영자도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3차 접종 이후 12개월 안에 4차 접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최근 영국 보건당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을 맞으면 오미크론 변이 감염 차단 효과는 20주 뒤 10%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스터샷의 감염 예방 효과는 접종 4주 후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접종 후 5주에서 9주 차에는 55%에서 70%, 10주 차에는 40%에서 50%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CNBC는 존스 홉킨스 대학 자료를 인용해 미국 내에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57만 4천 건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티븐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영국과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에서는 이미 4차 접종을 위한 백신을 구비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지난달 26일 세계 최초로 백신 4차 시험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4일 4차 시험 접종 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안전성에 대한 확신이 커졌다며 백신 4회 접종 시 항체가 5배 증가했다고 보건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당초 면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차 시험 접종을 시작했으나 지난 2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진으로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팬데믹으로 감소한 뉴욕시의 일자리 수는 3년 후인 2025년이 돼야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초 회복 예상 시점에서 1년 미뤄진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년 전 팬데믹의 시작으로 뉴욕시의 일자리는 대폭 감소했습니다. 6일 뉴욕시 독립예산국 IBO의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의 일자리는 2025년 말에 다시 팬데믹 전인 2019년의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 5월 보고서에서는 2024년이면 일자리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이번에 예상 회복 시점을 1년 늦춘 것입니다. 또한 독립예산국은 올해 뉴욕시에 추가될 일자리 수는 17만 4,800개, 내년엔 10만 개로 전망했습니다. 그럼에도 팬데믹 첫 해인 2020년보다는 작년에 대부분의 산업 분야의 일자리가 증가한 가운데 일부 산업에서는 여전히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식당, 소매, 레크레이션 업계의 일자리는 16만 9,700개 감소했는데 이는 팬데믹 기간 사라진 뉴욕시 전체 일자리 수의 41%에 달합니다. 호텔, 식당 분야의 일자리는 팬데믹 이전 수준의 66%밖에 회복하지 못했으며 2025년도에도 86.1%만 돌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건설, 교통, 금융 분야의 일자리는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시내 요식업계의 직원 고용수는 2019년 대비 3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레크레이션 업계는 24%, 소매업계는 1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장은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소속의 커뮤니티 혹은 중간소득 이하의 지역 업체들이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주에서는 식당 활성화 기금 RRF 신청자의 35%만이 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지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작년 12월 전국의 일자리 증가 수도 예상치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노동부 노동통계국 BLS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미국 내 비농업 일자리가 19만여 개 증가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추정한 일자리 증가 전망치 42만 2천 개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KBTV 뉴스 김여선입니다. 뉴욕주의 강제 퇴거 금지 행정명령이 오는 15일에 만료됨에 따라 주내 5만 9천여 가구가 퇴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뉴욕주 법원은 주민들의 퇴거를 막기 위해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 재개를 명령했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5일 뉴욕주의 강제 퇴거 금지 행정명령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임대료를 내지 못해 부동산 소유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주내 5만 9천여 가구가 퇴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또한 소송은 당하지 않았으나 임대료를 연체한 세입자는 뉴욕주 59만 명, 뉴욕시 40만 7,800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 ERAP 신청자들은 자동으로 퇴거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주민들의 퇴거를 막기 위해 어제 주법원 링코틀러 판사는 주빈곤가정 장애지원국 OTDA에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ERAP의 신청 포털을 다시 열 것을 명령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해 11월 ERAP 자금이 고갈되어 신청 접수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민권센터 김갑송 국장은 작년 ERAP 신청자 중 수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미 승인 관련 이메일이 보내지고 있으며 민권센터에서 신청 관련 문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때쯤에 이제 신청을 했던 분들이 더 이상 기금이 없다고 거부를 당한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한테 주정부에서 이메일을 보내고 있어요. 승인이 됐다고 그분들은 다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규 신청을 시도는 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지난해에 신청을 했다가 기금이 이제 끝났다고 못 받은 분들이 대기자 명단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규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예요. 근데 혹시라도 신규 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이미 신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이제 승인이 됐다고 연락이 오거나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 신청 대행 활동을 했잖아요. 민권센터에서 718-460-560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은 저희 담당자들이 도와드릴 거예요. 한편 뉴욕주는 작년 18억 달러 규모 ERAP 자금을 연방정부로부터 받았지만 실제 신청 금액은 25억 달러에 달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캐시 오컬 뉴욕주 지사는 ERAP 추가 신청 접수가 중단됐을 당시 연방정부에 약 10억 달러의 자금을 추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여선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하는 어린이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 자격이 안 되는 4세 이하 아동들의 입원율이 급증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안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하는 어린이들의 숫자가 팬데믹 이후 최고 기록이라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7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한 환자가 10만 명당 4명꼴을 넘겼다고 CDC는 전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아직 안 된 0세에서 4세의 어린이들로 한 달 전보다 2배로 증가했고 1년 전 같은 시기에 비하면 3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반면에 5세에서 11세 연령대의 입원 환자 비율은 최근 몇 달 새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관리들에 의하면 4세 이하 소아 입원 환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증 환자는 늘고 있지 않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월렌스키 국장은 성명에서 아동의 입원율은 여전히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지만 소아 입원은 대유행 이전의 시기에 비해 가장 높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뉴욕에서는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들 중 91%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고 4%만이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2세에서 17세 사이의 경우 65%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면 26%의 아동은 예방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 앤서니 파우치 박사와 CDC 월렌스키 국장은 4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이들 주변의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영구 제명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계속해서 안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퇴출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만든 소셜미디어를 내달 게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6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TMTG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은 애플 앱스토어에 2월 21일 출시됩니다.
이날은 2월 세 번째 월요일로 미국 전임 대통령들을 기념하는 대통령의 날이기도 합니다. 현재 트루소셜은 애플 앱스토어 미리 보기에 등록돼 있는 상태입니다. 앱스토어에 사전 공개한 사진을 보면 트위터와 매우 유사합니다. 게시물마다 트위터와 같은 형식의 댓글과 리트윗, 그리고 좋아요와 게시물을 공유하는 공유 아이콘이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은 트루소셜 웹과 안드로이드 버전 출시 계획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루소셜은 지난해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테러를 선동한 혐의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쫓겨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개월 만에 선보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이번에 트루소셜을 론칭하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은 익명의 여러 투자자로부터 상장 지분에 대한 사무 투자 방식으로 10억 달러를 유치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현재 기업 가치 53억 달러를 기록하는 TMTG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TMTG는 빅테크 기업의 폭정에 맞서는 강고한 위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TMTG는 SNS 플랫폼 외에도 예능과 뉴스 등을 접할 수 있는 구독형 비디오 서비스 TMTG 플러스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팟캐스트 네트워크를 출시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중과 소통하겠다며 지난해 4월 자신의 블로그를 개설했다가 호응이 별로 없자 한 달 만에 폐쇄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미 전역에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보건 시스템이 비상에 걸리자 백악관은 코로나19 경기부양금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5일 높은 백신 접종률, 경제 성장, 낮은 실업률 등 현재 우리가 처해진 상황은 6개월 전 또는 1년 전과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기부양금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연방의회 내부에서 식당, 공연장, 헬스장, 스포츠팀 등 서비스 업계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만일 경기부양금 추가 지급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의회에서 승인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통과될 시 해당 경기부양금은 3년 차에 접어든 코로나19 사태 속 지급되는 가장 최근 지원금이 될 전망입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타운인 팰리세이즈 파크의 주차 딱지 남발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일보가 뉴저지 타운 법원별 주차 위반 티켓 발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펠팍에서 발부된 주차 위반 티켓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총 6,16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매달 1,200건꼴로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되고 있는 셈입니다. 같은 기간 포트리에서는 12,913건의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돼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2% 감소했습니다. 리치필드 역시 802건으로 18%, 레오니아는 370건으로 37%, 클립사이드 파크도 5,00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8% 줄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주차 위반 티켓 발부가 인근 타운과는 달리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2020년 미터 파킹기 교체 작업이 완료된 이후 2021년부터 단속이 다시 본격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속 차량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단속 방식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더욱이 펠팍에서는 현재 논란 속에 있는 평일 야간 시간대 비거주자 차량 거리 주차 제한이 시행될 경우 주차 위반 티켓 발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이번 주말부터 모바일 스포츠 도박이 가능해집니다. 이로써 뉴욕주에서 올 2월에 열릴 제47회 슈퍼볼도 모바일 스포츠 베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감사원실은 해당 업체들에 대한 세금을 향후 10년간 51% 부과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약 5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올 1월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는 신년 연설에서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마리화나 합법화와 함께 온라인 스포츠 도박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함께 논의됐던 뉴욕시, 롱아일랜드 등 다운스테이트의 새 카지노 면허 3개를 추가 승인하는 방안은 최종 합의된 예산안에서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스포츠 도박 산업은 규제 완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으며 뉴욕주는 미국에서 스포츠 도박을 허용한 16번째 주가 됐습니다.
지난 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엘빈 그레그 신임 맨하탄 검사장은 최근 일선 검사들에게 살인, 성범죄, 가정폭력, 고액이 연루된 경제범죄, 공공부정부패 등의 주요 중범죄들에 대해서만 징역형을 구형하고 그 외 다수의 중범죄들에 대해서는 혐의를 경감시키고 징역형을 구형하지 말 것을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강도와 폭행, 총기 소지, 마약 거래, 성매매, 체포 저항, 무단 침입, 지하철 개찰구 무단 통과 등의 범죄는 더 이상 징역형으로 교도소에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레그 검사장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앞으로 20년 이상의 실형은 구형하지 말 것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정신 이상 범죄자는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취임한 브레그 지검장은 선거 기간 사법체제에서 인종차별을 철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브레그 검사장은 무거운 형량이 범죄를 막고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며 이번 개혁을 통해 검사들이 강력범죄를 기소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 대해 뉴욕시 형사 5천여 명을 대표하는 형사기부협회는 이제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고 마약 거래를 해도 더 이상 기소되지 않는다면서 맨하탄 거리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